자, 주위에 탄단지가 완벽한 햄버거, 피자, 혹은 간식으로 과자 이런 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감량을 해본 적 없고요. 그렇게 저는 1000명의 회원님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켜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입에 대는 순간에 우리의 몸의 대사활동이나 호르몬이나 이게 망가지기 때문에 식욕 조절 자체가 안 되거든요.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혹은 다이어트를 다시 하고 싶은데 문제점 파악을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한번 믿고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근짱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코치로 7년 차이고요. 1000명의 이상의 회원님들을 만나면서 다이어트를 감량을 꾸준히 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현장에서 제가 회원님들에게 진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이 영상에다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에 담으려면 저의 다이어트 스토리를 조금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소화비만이었어요.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해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나 정도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자만심을 가지고 있던 전형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면서 150kg, 그러니까 비공식적이에요. 150kg를 찍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알게 모르게 자만심이 있었다고 했지만 결혼이고 나발이고 나는 이건 다음 생에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언제 시작했냐라고 하시면 건강상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심장이 너무 아파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다이어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고 해야겠다,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처음 시작은 그냥 출퇴근을 1시간 정도의 활동량을 채웠고요. 새끼 먹기, 근데 정확한 시간에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수면, 잘 자기 뭐 요 정도만 했는데 한 20kg에서 25kg가 훅 하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얼만큼 몸이 안 좋았는지를 저는 증명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어느 정도 이제 또 감량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만심이 있어요. 그 자만심 때문에 항상 망하는 건데 이제 감량하니까 나 좀 되네 라는 생각에 이제 술도 먹기 시작했고 안 좋은 음식을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옛날에 대한 습관이 먹다 보니까 이러면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누나가 근창아 다이어트 하자 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125kg부터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했던 나의 경험을 가지고 회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최초 다이어트를 할 때 한 달을 엄청난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 3주를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일, 그 다음에 7일, 21일 딱 요것만 지나시면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합니다. 제 말 따라주시고요. 이때까지만 최대한 노력해주세요. 제 회원님 중에는 여자분은 50kg 뺐고요. 남자분은 45kg, 40kg 대도 한 두세 명 더 있고요. 30kg 대, 20kg 대는 말도 할 수 없고요. 엄청 많이 뺀 저의 포인트는 3일, 7일, 21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초 3일은 왜 그러냐면 제가 125kg라는 게 150kg에서 125kg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저의 그 갈망, 그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은 그 힘듦이 저는 3일에 있다라고 봅니다. 저만 그럴까요? 다른 분들도 그럴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참아내려면 어떻게 했냐? 저는 식이섬유, 저희 이제 소울푸드라고 이야기하는 방토를 엄청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라면 먹었어요. 라면에 계란을 풀고 들기름을 뿌리고 밥까지 말아 먹었던 저의 그런 식욕. 그랬던 그 식욕들이 한 번에 사라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채워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걸 먹어보자 라고 해서 저의 소울푸드인 방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각자만의 여러분들도 건강한 음식들에 소울푸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빨리 찾아내신다면 내가 허기짐, 내가 어떤 욕구를 참아낼 때 분명하게 도움이 되고 그 3일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7일인데요. 7일을 중요한 건 휴무예요. 그러니까 휴일을 얘기를 하죠. 휴일날 주말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저는 집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이어트를 한다는 개념 때문에 친구들하고 일단 연락을 끊은 상태여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버릇 중에 하나가
냉장고를 수없이 문을 연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 습관을 왜 버리지 못하는데 뭐 없거든요. 뭐 없어요. 뭐 없는데 그냥 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문을 열 바엔 나가자, 활동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좋은 카페를 가서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좀 몸을 움직인다라는 개념에서 산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전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부터는 습관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까지 지났다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의 반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고의 중요한 게 일주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1일까지 계속 숙련을 해서 해 나간다면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게 3개월, 5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가서 감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기간 첫 번째 3일, 7일, 21일이다. 요거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장 제가 말하고 싶은 다이어트의 철학과 방향은 다이어트만 두고 봤을 때는 장내 환경이고요. 저희 장 속에는 엄청난 많은 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유해균, 유익균, 그죠? 뚱보균, 날씬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씬균들이 많은 나의 건강한 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다이어트가 되는 몸 혹은 지방이 타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뚱보균이 많다 혹은 유해균이 많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몸. 지금 내가 감량을 하고 있고 내가 건강식을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안 된다? 그거는 내 몸속에 혹은 내 장 속에 유해균이 많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가면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충분한 시간은 유익균이 많아질 때이고 내가 숫자로 혹은 내가 겉모습을 봤을 때 눈바디로 봤을 때 내 몸이 계속 이뻐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 지방이 타는 몸으로 충분히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내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은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식이섬유입니다. 야채,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과일에도 들어있죠. 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유익균들, 날씬균들이 너무 많아져서 다이어트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약간 고탄수, 그러니까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탄수, 좋은 탄수는 귀리, 현미, 퀴노아 뭐 이런 애들, 뭐 고구마, 뭐 감자 그런 애들도 충분히 드셔도 괜찮다. 그 고탄수라고 하는 거는 적정한 양이 있어요. 그걸 무한으로 먹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저는 비추입니다. 대신 채소, 야채는 많이 먹어라. 대신 소스는 적당량으로 드세요. 많이 드시면 조금 안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한 번 먹을 때 20g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채소를 한 100에서 150, 한 200까지 먹었다. 그러면은 그거의 한 10분의 1 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시면 우리 장내 환경에 좋은데요. 닭고기 되죠? 돼지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 우리 오리고기, 양고기 다 됩니다. 되는 대신에 소스에 대한 부분에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시려고 하면 막 절여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산물 종류들이 되게 좋아요. 뭐가 있냐면 생선류는 다 되겠죠. 오징어, 그죠? 문어, 새우 뭐 이런 애들은 충분히 많이 먹어주셔도 된다. 외식으로 좀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회 이런 것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두부, 비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물성 단백질도 챙겨주시면 골고루 드시면 결국엔 내 몸에 엄청난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지방도 있는데요. 아몬드도 있고요. 올리브 오일도 있고 NST 오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식용유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드셔주시면 되고 그런 거 먹을 바엔 들기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먹어주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근장이 말하는 다이어트 무엇이 좋냐라고 하면 저는 대사작용이 좋아지는데요. 그거의 근간으로서 호르몬만 먼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장내 환경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치료제 위고비의 중요한 원료 GLP-1이 장내 환경에서 발생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잖아요. 그러면 유익균 애들이 이 식이섬유를 발효시켜서 단세 지방산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단세 지방산에서 다이어트가 되고요. GLP-1 호르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에 필요하다는 그렐린과 렙틴 그렇죠? 그 다음에 혈당에 중요하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런 것들의 안정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장내 환경 요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들이 중요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처음부터 회원님들에게 얘기할 땐 수면을 몇 시간 주무세요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짜드려요. 제가 7년 동안 다이어트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무리 식단 100% 열심히 하고 운동 진짜 열심히 개빡세게 해도 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반토막 나거나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원래 불면증이 있고 저는 원래 안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끝까지 해보셨나요? 최소 하루에 15분, 많으면 20분에서 30분까지 걸어주시면 무조건 쌓여서 습관이 된다고 하면 좋아진다고 확신을 드릴게요. 근데 단 일주일하고 조급해져서 왜 안 되죠?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안 돼서 왜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도 답이 없어요. 이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새끼를 강력히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면 다음은 새끼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두 끼도 먹고 어떤 분은 한 끼도 먹긴 하지만 저는 아침을 무조건 웬만하면 먹이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뇌에다 시그널을 보내는 영양입니다. 영양에 이 시간에 꼭 넣어줄 테니까 우리 뇌야, 내 뇌야 다이어트 좀 해줘, 지방을 태워줘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줘야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나는 원래 아침을 전 차를 먹지 못하는 타입이고 원래 안 먹었던 타입이고 어떤 분은 전 태어나면서부터 아침을 안 먹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뭔가 차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먹는 행위라도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란 2개 못 먹습니까? 계란 2개에 바나나 못 먹나요? 그러면 단시라도 드세요. 자, 그 다음은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장내 환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식이섬유입니다. 남자는 25g 정도, 여자는 20g 정도 꼭 드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복부팽만이 일어나서 막 방구가 엄청 나오거나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장에서 트러블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다 한다면 조금 더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물은 요거 하나 습관은 꼭 가져가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강력히 말하는 거, 공복에 물 1컵 혹은 2컵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진대사, 그 다음에 혈액순환 이런 것 때문에 물 1컵 아침에 먹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는 한 1리터 이상, 많으면 2리터 이상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한 1에서 2리터 정도 하루를 두고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먹는 게 습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아직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텀블러를 채워놓고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버릇이 있는데요. 단 6시 이후에 먹으면 저는 벌떡벌떡 깨요. 그게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그렇긴 하거든요. 그럼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낮에 웬만하면 많이 먹어주고 저녁 되면 줄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딴 거 없습니다. 활동량을 늘려주시는데 그냥 낮에 산책을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계단 오르기라도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에서 125kg까지 빼는데 그냥 출퇴근만 했다고. 요거 하나 했는데 감량했다고. 그만큼 내가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면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고요. 나중에 갔을 때 근력 운동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살이 처지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하고 탄력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선 근육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그때면 찾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최초 시작할 때는 뭐부터 해라? 활동량을 늘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이어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패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일도 못했어요? 그럼 내일 모레 열심히 하면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요. 성공의 비결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초 말씀했던 3일, 7일, 21일 꼭 지켜주시면 기초는 다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위에 다이어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